안녕하세요. 라디오 플러스 책향기 토론마당의 김정희입니다. 지난번엔 아베코보의 모래의 여자를 소개했었지요. 일상생활에서 도피하기 위해 모래 땅으로 곤충 채집을 갔다가 20m나 되는 깊은 모래 구덩이 속에 마을 사람들을 계략으로 갇히게 되고 매일 한 여자와 함께 모래를 퍼내야 하는 생활, 끊임없이 도망칠 궁리만 하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 타협해 가는 과정. 이제 탈출할 수 있었지만 모래 굴이나 밖의 세상이나 다를 바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오늘은 카를 구스타프 융의 기억, 꿈, 사상을 다락방 독서 모임에서 토론했던 논제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1875년 출생, 86세의 사망, 1961년이었지요. 스위스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 프로이트와 함께 심리학 정신분석학의 큰 영향을 미쳤고 아들러의 사상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이론을 창시, 콤플렉스 심리학, 분석 심리학의 선구자로 영성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무의식의 심리학, 분석 심리학에 대한 두 편의 에세이, 칼 융의 작품집, 삼위일체 도그마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 미사에서의 변화의 상징, 또 1952년 요배의 응답 등과 또 종교 관련 다수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억, 꿈, 사상 이 책은 융의 제자이자 여비서인 아니엘라 야페가 1957년부터 약 5년 동안 그와 나눈 대담을 엮은 것이지만 직접 융이 검토하고 문장들을 써서 자신의 집필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후에 출간해야 한다는 뜻에 따라서 86세 사후 196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자서전이어서인지 책을 읽으면서 영광스럽게도 직접 융과 대면하고 대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기억들을 통해 12세부터 종교에 대한 자신의 체험, 경험들, 또 많은 책을 읽어서 생각의 깊이가 다른 아이들과 달라서 고독했던 학생 시절, 프로이트, 니체 등의 사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 또 아프리카, 인도 등 여행을 통한 경험, 느낌 등을 직접 이야기로 듣고 있으니 저도 같은 급의 심리학자가 된 기분이었고요. 그의 일생, 사상을 통해서 나의 삶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락방 토론 논제를 중심으로 기억, 꿈, 사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락방 4월 독서 토론인데요. 논제는 총 8개입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책 읽은 소감이었어요. 토론한 날은 날씨가 좀 좋아서인지 바쁘신 몇 분만 못 오시고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책이 650페이지나 되고요. 내용이 심리학이다 보니 어려워서 다 읽고 오신 분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모두 토론할 수 있도록 논제를 일상적인 생활과 연결시켜서 만들었습니다. 모두 처음 부분은 쉬웠는데 사상편에서 어려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 거는요. 카를 융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책의 앞부분에서 이제 융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2살, 3살 정도의 유모차에 누워서 그 나무를 올려다본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게 써 있어요.
와, 2-3살 때 기억이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천재이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약해서 병원에 자주 입원하셨고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불신, 사랑 이런 걸 미심쩍어 했고요. 또 남자 인형에다가 모자도 씌우고 또 검은 돌을 함께 필통 속에 넣어가지고 옥상 옥탑 대들보에다가 감춰놓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서 위안을 받기도 했고요. 또 학교 다닐 시절에는 수학이나 미술, 체육 시간 이때에는 재능이 없어서 수업을 면제받기도 했고, 그렇지만 코 흘리게였던 자신이 자신 안에 또 다른 어떤 역사적으로 존엄한 또는 자존감 있는 어떤 어른이 본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2의 인격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 논제는 12세 때의 융의 체험신앙과 177페이지에 나오는 아버지의 종교적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입니다. 네, 12세 때에 햇빛에 빛나는 대성당 지붕을 보면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가장 큰 죄다라고 생각하며 자꾸 떠오르는 생각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도록 하느님이 먼저 뱀을 창조했으니 인류 최초의 부모가 죄를 짓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기 전에는 절대 복종할 수 없다. 용은 어려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의식하게 된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목사셨는데요. 항상 이제 설교하시고 또 대중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느라 자신도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아들이 자꾸 이러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피하게 되고요. 항상 그동안의 그 원칙대로 설교하면서 항상 내면에 고민을 하게 되죠. 내 아버지는 끝내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 토론 멤버들은 불교 신자도 있고요. 무신교도 있고 기독교, 천주교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어서 신앙이 다 다르니 각자의 의견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번째 논제로 가보죠. 167페이지에 제1의 인격, 제2의 인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또 나의 2의 인격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네, 제1의 인격으로 본 나의 모습, 융이 제1의 인격으로 본 융 자신의 모습을 책에 써놓았어요. 보통의 재능, 허황된 야심, 거친 기질, 변덕, 반계몽주의자, 공부, 돈 벌기, 책임, 분규, 혼란, 과실, 복종, 패배. 네, 이런 것들로 보아서 제1의 인격이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제1의 인격으로 보는 것 같아요. 보통의 나의 재능이나 현재 내 생각들. 그런데 제2의 인격은 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요. 가족 정신, 시대 정신, 무의식, 부모, 환경, 종교, 수세기 걸친 집단 정신, 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인격, 또 내 안에는 원시, 중세, 고대, 현대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나의 제2의 인격을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럼 이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했는데 이 제2의 인격을 회원님들이 확실히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그냥 1인격은 뭔지 2인격은 뭔지만 이야기하다 끝났습니다. 5번째 논제를 보죠. 247페이지인데요. 정신치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신과 의사는 다른 의사와 달리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하고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이런 거입니다. 환자 한 명을 개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잠재적 정신병의 상징적 표현도 이해하고 개인적이자 전 세계적인 문제에 관여해야 한다. 정신과 의사는요. 또 의사 본인도 자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신의 문제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또 의식, 무의식 등을 고려해서 진료를 해야 한다. 그래서 통계적인 다른 파트처럼 진단이나 어떤 처방 이런 것이 아닌 어떤 개인마다의 직접 그 정신 세계에 마음을 접근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의식, 무의식까지 관련된 모든 지식을 섭렵해서 진료해야 한다는 면에서 다른 과목 의사보다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번째 논제요. 356페이지 보면 만다라는 무엇이고 자기와 자아는 뭘까요? 만다라를 그려보셨나요? 이런 논제였습니다. 만다라는 힌두교하고 불교에서 종교적 수행을 할 때에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정해진 양식 규범에 따라서 그려진 도형, 사각형의 중심에 원이 있고요. 사각형의 각 편 중앙에 문이 T자 모양으로 있습니다. 만다라는 원과 중심을 뜻하고요. 중심과 본질을 얻어서 마음속에 참됨을 갖는 것, 명상을 통해 우주의 핵심과 합일하고자 하는 깨달음의 안내도, 즉 마음 상태의 형상화이다. 만다라는 불교뿐 아니라 심리학에서 융이 심리치료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은 만다라 밑그림을 인터넷에도 팔기도 하더라고요. 색칠을 하면서 그리기보다 색칠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 같습니다. 셀프, 즉 자기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의식, 무의식을 통틀어서 전체가 되는 구심점, 통일된 인격의 자기 원형, 그 사람 전체의 개성, 이게 전체적인 의미의 셀프, 자신을 말하는 것 같고요. 자아는 에고로 나로 자각하는 정신의 중심, 의식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너무 심리학적인 용어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기만 해요. 7번으로 넘어가죠. 지금껏 우리는 앞을 향한 개혁만 생각했는데 역행을 통한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401페이지에 융이 오랜 기간 걸쳐서 완성한 추리 호숫가의 볼링겐 탑과 집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네. 앞을 향한 개혁은 신기술들로 시간을 단축시켰더니 더 바빠진 결과 관계성 단절, 성급함, 짜증, 또 현재에서 황금시대라는 약속을 믿고 미래를 살며 불안과 불만, 초조가 자꾸 쌓이는 이러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역행을 통한 개혁은요,
신문이나 TV, 신기술 이런 것들을 가급적 이용을 안 하고 단순하고 확실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전깃불도 없고 나무를 쪼개어서 불을 피우고 음식도 만들고 하는 생활, 요즘 시골에서 하는 그런 전원 생활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전원 생활이 하고 싶습니다. 네, 8번으로 넘어가죠. 457페이지. 인간은 두 번째 세계 창조자이다. 신은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니다. 네, 인간이 세계를 비로소 객관적 실제가 되게 했다. 신은 창조의 완성으로 인간이 필요했다. 네, 신은 스스로 혼자도 완전하신 분인데요. 왜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네, 재밌게 토론했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존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또 심심했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토론 논제를 중심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융의 전 생애의 삶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봤던 그 심리학의 거장의 세계를 그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었다는 점에서 너무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의 정신세계의 의식, 무의식, 또 영적 세계 등등을 다루어서 이 한 권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생소한 용어들에 답답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지식 영역을 폭넓게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다락방 모임은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인 효원님의 서림 농장에서 이루어졌어요. 각자 가져온 간식거리와 밭에서 수확한 옥수수, 또 봄나무를 캐서 비빔밥도 만들고 더불어 우리의 정신세계, 종교, 마음의 병들을 돌아보며 눌려있던 가슴을 활짝 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지요. 장미와 푸르름 속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 건강하게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